굉장히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 동굴 제1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가파릅니다. 오늘도 역시 34도 정도의 아주 무더운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입니다. 인공으로 폭포를 만들어 놨고 차양막이 큰 게 쳐져 있어서 그늘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날씨가 더워서 인공으로 폭포를 만들어 놨고 동굴 안은 시원하겠죠? 동굴 입구라고 써 있습니다. 이쪽으로 또 사람들 내려오는 쪽으로 쭉 올라가야 됩니다.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될지 잠깐 말씀드리면 이 광명동굴은 저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굴입니다.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와 제갈공명의 그런 관계?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삼국지에서 나오지만 삼고초려란 말이 있죠?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갈 때마다 힘들었죠? 갈 때마다 번번이 제갈공명을 못 만납니다. 드디어 세 번째 가는 날 제갈공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관계랑 저랑 이 광명동굴의 관계는 비슷합니다. 저는 한 번 더 왔습니다. 사고초려입니다. 네 번째 와서 드디어 이 광명동굴 아직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입구까지 온 겁니다. 올 때마다 번번이 사람들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쉬는 날. 그래서 세 번째 왔을 때까지 광명동굴은 나랑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포기했었다가 드디어 네 번째 지금 시도를 해서 티켓팅을 했습니다. 일단은 동굴 입구로 들어가는데요.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납니다. 바람이. 에어컨 바람 같은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바깥쪽으로 불어나옵니다. 네,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둡고요. 여기 바람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길인 것 같습니다. 보령에 갔을 때 그 냉풍욕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거긴 정말 어마무시했죠. 냉동실 들어가는 느낌이 왔는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에어컨을 한 설정을 20도, 한 19도 정도 설정했을 때에 좀 추운 느낌, 바람의 길을 거의 나온 것 같은데 LED 조명이 잔뜩 있는 쪽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밀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빛의 공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LED가 동굴 벽과 천정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동굴 속 환상여행 광명동굴 미디어 파사드 쇼가 상영됩니다. 지구 속 여행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점차 빛을 잃어가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지구 중심 세계로 떠나는 신비로운 모험이 화려한 레이저 쇼와 웅장한 영상으로 지금 펼쳐집니다. 이제 황금길로, 왜 황금길인지 모르겠는데요. 가볼게요. 벽에 무슨 광석이 있는 것 같아요. 벽이 이게 영상에 담겨질지 모르겠는데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황금길이라고 한 것 같은데 황금빛의 뭔가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길인가 봅니다. 반짝반짝 이쁩니다. 부와 행복을 기원하는 풍요의 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풍요의 뿔에 있는 황금주화를 만지면 부와 행복이 온답니다. 풍요의 뿔에 있는 황금주화. 저 돈을 만져보라는 거죠, 동전. 여신인 것 같은데요. 동전을 잔뜩 갖고 있습니다. 만져봤습니다. 황금패 소망의 벽이라고 되어 있고 각종 메달 같은 그런 패들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가운데서 황금패를 저기서 사서 여기다 우리 메모 남기는 것처럼 우리 식구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사랑을 기원합니다. 여기서 기원을 남기는 일종의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양쪽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황금 폭포라고 해서 인공으로 폭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건 토르의 황금 망치 같은 걸 들고 이 동상이 서 있는데 여기서 사진을
들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영상을 담아봅니다. 여기는 황금의 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무슨 뭐 보물창고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요. 아, 손 뻗으면 저 1,000원짜리 좀 집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못하겠고. 10,000원짜리도 보여요. 달러도 보이고요.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기 있는 돈들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동굴의 재앙이라고 웨타가 그 용 이름인가 봐요. 반지의 제왕, 호빗, 킹콩 등을 제작한 뉴질랜드 웨타 워크숍이 2달여 동안 제작한 우리나라 최고로 큰 용이라고 합니다. 공 밑에 있는 난징이 캐릭터가 보이죠? 네, 와인이 진열되어 있네요. 광명 토다 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코올 도수는 12%. 캠벨 포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 저녁에 친구들과 한잔하기 위해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와인을 사갖고 돌아서는데 아쉬운 마음이 좀 있는 게 막걸리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LED로 뭔가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쪽 안에는 또 뭐가 있는지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 조명이 바닥으로 내리 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가을 풍경인데요. 꽃이 개화가 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어우, 꽃이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잡혀 먹을 것 같습니다, 꽃한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에는 한참 있다 보니까는 어우, 이제 춥다, 나가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오자마자 와, 안에가 좋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4번째 도전 만에 광명 동굴을 다 봤습니다. 네, 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을 하고 올 때마다 이렇게 10,000원인지는 알 것 같네요. 광명시면은 서울의 서남 쪽인데요. 동굴 탐험도 하시고 또 사진도 찍고 추억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광명 동굴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부평역 근처에, 부평시장 근처에 있는 한 맛집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멘트 하려고 그러는데 무조건 고기부터 올리랍니다. 네, 고기 올리고 있고요. 이 고기는 안창살입니다. 안창살은 아실 거예요. 소고기 그 횡격막 쪽이죠. 돼지고기로 따지면 갈매기살 그 위치가 똑같습니다. 가끔 이 엎진 쌀을 안창살로 속여서 파는 그런 안 좋은 가게들도 있긴 있어요. 안창살이 더 비싸거든요. 조금밖에 안 나오고. 어쨌든 양념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올렸습니다. 여기는 또 우연치 않게 이번엔 여행에서는 2번째 이곳까지도 식객 허영만 선생이 들렸다 가신 곳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됐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노포입니다. 소고기이기 때문에 많이 익히지 않고 살짝만 익혀서, 많이 익히면 금방 질겨집니다. 먹어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쭉 설명 한번 해볼까요? 이쪽부터 오이김치하고 이건 파김치 같고요. 이거는 김치국, 그다음에 이거는 물김치 내지 동치인 것 같고요. 두부를 살짝 데쳐주셨어요. 여기 김치인데 배추김치도 있고 무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청양고추랑 마늘 편 썰은 거, 그다음에 상추 이렇게 주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쌈장은 아닌 것 같아요. 된장인 것 같은데 된장하고 기름장이네요. 그 주인분이 이제 나이 드신 두 노부부께서 운영을 하시는데 좀 츤데레 스타일입니다. 보니까. 자, 어느 정도 익었어요. 뭐 핏기가 살짝 올라오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먹어볼게요. 자, 오늘이 여름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인천 여기 부평을 끝으로 내일 이제 복귀를 할 생각인데요.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오늘도 낮에가 34도였고 정말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기름장만 살짝. 양념을 기본적으로 해서 양념 특유의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쫙 육즙하고 느껴지는데 안창살이 맞나 싶을 정도의 식감입니다. 안창살은 좀 쫄깃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느끼는 맛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고기가 양념이
밑간도 살짝 돼 있어요. 참기름하고 뭐 후추, 그다음에 뭐 맛술이나 설탕도 살짝 들어간 것 같은데 살짝 아주 조금 달짝지근한 맛 그런 느낌입니다. 파김치가 맛있다고 하는데 생긴 거는 많이 익은 것처럼 보여요. 많이 익었어요. 맛있는데요. 호불호는 갈릴 것 같아요. 저도 파김치를 상당히 좋아하지만 저는 많이 익힌 파김치보다는 갓 담근 파김치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많이 익었어요. 생두부를 주는 게 고깃집에서 조금 의아스러운데 생두부를 데쳐 주신 거거든요. 찬두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파김치 같은 거를 얹어서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궁합이 딱 맞아요. 에어컨이 양쪽으로 두 대가 풀 가동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고깃집이라서 그런지 조금은 더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기려고 했더니 옮기는 거는 괜찮은데 옮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좀 무서운 분위기 있잖아요. 하여간 안 옮기고 원래 자리에서 조금 덥긴 한데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싸 먹어봐야 되겠죠 또? 고기를 얹고요. 아직 검증이 안 된 생마늘인데 마늘 하나 넣고 쌈장이 아닌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쌈장보다는 그냥 된장이나 막장을 선호하거든요. 이렇게만 넣어서 또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된장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귀하기 전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좀 많이 마셔야 되겠죠? 그동안은 못 달렸어요, 솔직히. 왜 다음 날이 있고 또 다음 날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못 달렸는데 오늘은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한번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 낮에 들렸던 곳에 이제 광명동굴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와인을 샀어요. 국산 와인이죠. 광명시에서 만든 와인이래요. 그래서 그 와인, 뭐 개인적으로 와인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몰라요. 모르는데 궁금해요, 맛이 어떤지. 여기서 너무 달리면 맛을 못 보겠죠. 맛을 봐도 뭔 맛인지 취해서 모를 거고. 그래서 그 맛을 볼 수 있을 정도까지만 달리겠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고요. 마무리를 하고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솔직히 엄청나게 달리고 싶었는데 달릴 수가 없었어요. 달릴 수 없는 이유 세 가지가 있네요. 너무 길다고요? 알았어요. 첫 번째, 너무 더워요. 양쪽으로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느낌 아세요? 사우나 탕 안에서 고기 구워 먹는 느낌 아세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 달릴 것 같아요. 사우나가 있으면은 이게 가끔은 나와갖고 냉탕에 풍덩 해야 되잖아요.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정리를 하자면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가성비 맛집인 거는 100% 확실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데 양도 되게 많이 주세요. 맛도 좋고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범죄자 인터뷰 컨셉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조금 흉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낮에 34도가 넘는 고온인데 광명동굴 안은 정말 시원하고 좋았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그 안에서 와인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외제 와인 말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산 와인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광명에 갔으니까 광명 지역 와인이 있더라고요. 이걸 아까 제가 먼저 사자고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갔을 때 야, 저거 광명 지역 와인인데 먹어보고 싶다. 제가 우겨서 오늘 와인을 사온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와인 오프너가 없잖아요. 다행히 제 그 가방에 맥가이버 칼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잔에다 따라 마셔야 되는데 와인잔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종이컵에다가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제가 와인 뭐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고급 잎도 아니니까 맛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잘 따질까 좀 걱정을 합니다. 세워서 힘으로 쑤셔볼게요. 일단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약간 꿀꺽 뚜껑이 살짝 뽀사지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원래 힘주는 거 아니라고요? 전 잘 모른다니까요. 안 들어가니까 힘준 거예요. 상당히 많이 꿀꺽 마개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 들어갔어요. 지렛대를 이용해서 살살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씩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해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감을게요. 좀 더 타이트하게 감고. 아로마가 풍부하며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산미의 밸런스가 아주 뛰어난 와인이라고 합니다. 첫 잔은 와인이고 소주고 뭐 나발이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일반 와인하고는 좀 맛이 달라요. 근데 제 입맛은 괜찮아요. 입에 짝짝 붙지는 않는데요. 복분자주라고 파는 거 있잖아요. 되게 진한 핏빛 나는 그 술. 그거에 거기에 물탄 맛? 그러면 꽝이라고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근데 이게 뭐야? 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 특유의 또 목 넘김 후에 올라오는 향도 있고요. 와인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와인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름 여행 마지막 날 와인을 졸라 모르는 1인으로서 와인을 맛보면서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